여러분은 한국인으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는지 알고 계신가요? 미국에서는 한국 여권을 10억이라도 주고 사겠다고 말한다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 괜히 그 정도는 아니지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매년 귀화를 준비하는 외국인이 1만 명이 넘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시험이 어렵다 보니 결혼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고 있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국에 정착하고 싶었던 우즈베키스탄의 한 여성입니다.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결혼을 통한 국적 취득이 훨씬 쉬웠을 텐데도 그녀는 당차게 선언합니다. 저는 제 힘으로 한국인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한국인이 된 그녀가 고향 친구들과 떠난 괌 여행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친구들도 한국인이 기필코 되겠다며 이를 갈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공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함께 들어보시죠.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 제 이름은 자밀라입니다. 저는 항상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시끄러운 자리보다는 책이나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 외모는 제 성격과 달랐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저는 혼혈처럼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큰 눈과 뚜렷한 이목구비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쳐다봤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은 제 얼굴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자밀라, 너는 어디서 온 거야? 여기서 태어났는데요. 그럴 리가 없잖아. 너무 예쁘고 이국적이잖아. 어린 시절부터 이런 질문에 지쳐 있었어요. 가끔은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시선을 피해 혼자 있을 때가 많았고 그런 시간에 한국 드라마를 발견했어요. 드라마 속 서울은 번쩍이는 도시였고 사람들은 세련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모습이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16살 때 한국에서 1년간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돌아오신 아버지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어요. 자밀라, 한국은 질서가 명확한 나라란다.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이 거의 없고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돼. 길도 깨끗하고 사람들은 자기 일에 책임감이 강해. 아버지의 이야기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질서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 동네는 늘 시끄럽고 무질서했습니다. 버스는 제 시간에 오지 않았고 약속 시간은 그저 참고사항일 뿐이었어요. 한국은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로를 고민하던 중 저는 간호조무사 과정을 알게 되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배워서 한국으로 취업할 수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새로운 삶의 기회로 다가왔어요. 밤마다 한국어를 독학했고 드라마를 통해 문화도 익혔습니다. 2년간의 준비 끝에 저는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었어요. 정말 혼자 갈 거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네, 혼자 가야 해요. 이건 제 인생의 새 출발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날, 저는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았어요. 공항은 깨끗했고 모든 안내판은 명확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차창 밖 풍경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고층 빌딩들, 반짝이는 한강, 질서 있게 줄지어 선 자동차들.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작은 원룸이 제 첫 한국 집이었어요.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분주한 도시의 소음이 들렸지만 그 소음조차 질서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첫날 밤, 저는 한국에서의 새 삶을 꿈꾸며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현실이 시작되었어요. 강남의 한 종합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은 규모가 크고 시스템이 복잡했지만 모든 것이 매뉴얼대로 움직였어요.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의학 용어는 더욱 생소했고 빠른 한국어 대화를 따라가기 힘들었어요. 자밀라 씨, 이 차트 좀 확인해 줄래요?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매일 밤 병원 용어를 외우고 환자들과의 대화를 복습했어요. 동료들 중에는 친절한 사람도 있었고 무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제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에 호기심을 보였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다고요? 어떻게 한국말을 이렇게 잘해요? 드라마 보면서 배웠어요. 그리고 많이 공부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남자친구 있어요? 처음엔 그런 관심이 기분 좋았어요.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 그것도 내 외모나 출신이 아닌 내 노력을 알아봐주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심의 본질이 달라 보였어요. 특히 남성 동료들의 관심은 진심이 아닌 일시적인 호기심에 가까웠습니다. 첫 연애는 같은 병원 방사선과 기사와 시작되었어요. 그는 제게 한국 음식을 소개해주고 주말에는 서울 여행을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2달 정도 만났을 때 그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어요. 자밀라, 우리 오늘은 내 집에서 영화 볼까?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왜? 외국인들은 더 자유롭다며? 우즈벡 여자들은 다 그렇다고 들었는데. 그 말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는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저 외국인 여성이라는 카테고리로만 봤어요. 그 후로도 비슷한 경험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다가오는 듯 하다가 결국은 이국적인 여자라는 이미지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5년째 되던 해 비자 문제로 우즈벡에 왔다 갔다 하기 더 이상 지긋지긋해진 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기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삶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한국 국적을 얻는 것이 제 목표가 되었어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로지 제 힘으로 이루고 싶었습니다. 자밀라 씨는 정말 독립적이네요. 보통 외국인들은 한국인과 결혼해서 국적 얻으려고 하던데. 동료 간호사가 말했어요. 저는 제 방식대로 살고 싶습니다.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거지 국적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저는 스스로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때로는 외로웠지만 그 시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은 제가 선택한 땅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이곳으로 강제로 데려온 것이 아니었어요. 제 의지로 온 이상 모든 어려움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땅에서 진정한 제자리를 찾겠다는 희망을 품었어요.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의 첫 몇 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스스로의 길을 걷기로 다짐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병원 행정팀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현우였고 저보다 서너 살 위에 조용한 남성이었어요. 다른 남자 동료들과는 달리 현우는 제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업무상 필요한 대화만 주고받았어요. 처음에는 그의 무관심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제게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내거나 사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거든요. 현우는 항상 정시에 출근했고 점심시간에는 혼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저처럼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비자 연장 서류를 준비하느라 끙끙대고 있을 때 현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행정 업무는 제가 좀 아는 편이거든요. 그의 제안은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복잡한 서류 작성법부터 어떤 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귀화를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생각해봤지만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절차도 복잡하고 시험도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관련 업무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할 수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도와드릴게요. 현우의 제안은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뭔가를 바라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저 동료로서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함께 귀화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퇴근 후 카페에서 만나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하고 시험 준비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우는 정말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주고 시험 일정에 맞춰 공부 스케줄까지 짜주었습니다. 몇 달간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현우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는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했고 부모님을 일찍 여의어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이었지만 한번 마음을 열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자밀라 씨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새 삶을 시작하다니. 현우가 말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이 대단한 거죠. 저는 그런 용기가 없거든요. 현우와의 관계는 천천히 발전했습니다. 처음엔 귀화 준비 때문에 만났지만 점점 서로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현우는 제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라는 사실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밀라라는 한 사람으로 봐주었어요. 1년 정도 지났을 때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현우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 가장 편안한 사람이었어요. 함께 있을 때 긴장하거나 연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제 조용한 성격을 이해해 주었고 제 꿈을 응원해 주었어요. 드디어 첫 번째 귀화 시험 날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한국사 시험, 그리고 면접까지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생각했어요. 현우도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자밀라,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했어요. 분명 잘 될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한국사 점수가 기준에 조금 못 미쳤어요. 결과를 받아본 날,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1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현우와 만났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제 곁에 앉아 등을 두드려 주었어요. 자밀라, 한 번 떨어진다고 끝이 아니에요. 다시 준비하면 돼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런데 사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하면 바로 국적이 나올 수 있어요. 저랑 결혼하면 이렇게 힘들게 시험 준비할 필요 없어요. 현우의 제안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저희가 연인 사이였고
언젠가는 결혼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국적 때문에 결혼을 서두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현우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운데. 저는 내 힘으로 해낼 거예요. 왜요? 이렇게 힘든 길을 굳이 가야 해요? 제가 한국인이 되는 건 저의 선택이에요.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얻고 싶지 않아요. 제 노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현우는 제 말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두 번째 시험 준비를 도와주었어요. 이번에는 더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한국사 공부에 특히 집중했고 매일 밤 문제집을 풀었어요. 낮에는 병원에서 일하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주말에는 현우와 함께 모의 시험을 봤어요. 정말 매일이 전쟁 같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하고 싶었어요. 두 번째 시험 날, 저는 첫 번째보다 훨씬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한국사 문제들이 익숙하게 느껴졌고 면접에서도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결과 발표일까지 2주를 기다렸습니다. 그 2주가 2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현우는 계속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번엔 분명 합격할 거예요. 자밀라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제가 다 봤거든요. 드디어 결과 발표 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제 수험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합격이라는 글자가 떴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합격했어요. 정말 합격했어요. 저는 병원 복도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지난 2년간의 모든 노력과 힘든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축하해 주었고 현우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쳐주었어요. 자밀라, 정말 축하해요. 당신이 해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내가 이 나라에 받아들여졌구나라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한국 국적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 사회의 정식 구성원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국적을 취득한 후 처음으로 한국 여권을 발급받았을 때의 기분은 정말 특별했어요. 검은색 표지에 대한민국이라고 적힌 여권을 보니 제가 진짜 한국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저는 여러 나라를 여행했어요. 일본, 베트남, 체코, 말레이시아. 어디를 가든 한국 여권 덕분에 입국이 쉬웠습니다.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들이 많았고 입국 심사도 빠르게 끝났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프라하 공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입국 심사관이 제 여권을 보더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한국인이 맞나요? 심사관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며 저를 따로 불러 세웠어요. 저는 귀화를 했고 주민등록증까지 보여줬어요. 그제서야 입국심사 직원은 한국 여권이 이 점을 이용하고 싶어 위조를 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하며 신기하다는 표정과 미안함을 담아 제 여권에 입국 도장을 찍어주었어요. 그 순간이 오히려 유쾌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게 한국인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현우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제가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을 모두 지켜봤고 제 선택을 존중해 주었어요. 이제서야 저희는 결혼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국적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 때문에 결혼을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어느새 진짜 한국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서류상의 한국인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이 나라를 내 나라라고 느끼는 한국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났을 무렵 저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함께 한국에 온 우즈베키스탄 친구들도 드디어 귀화를 준비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미라, 나르 기자, 그리고 딜로바까지 모두 저와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 왔지만 각자의 사정으로 귀화 준비가 늦어졌던 친구들입니다. 자밀라, 너 진짜 대단하다. 우리도 이제 시작해보려고 해. 미라가 말했어요. 정말 축하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친구들의 귀화 준비를 도우면서 저는 제가 겪었던 모든 과정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시험 공부까지 하나하나 알려주며 함께 공부했어요. 주말마다 모여서 한국사 문제를 풀고 한국어 시험 대비도 함께 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주고 시험 일정에 맞춰 공부 스케줄까지 짜주었어요. 몇 달간 공부를 도와주며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한국에서 고향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저 역시 위로받았습니다. 가끔은 공부에 지쳐서 포기하고 싶다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는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이야기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 나도 첫 시험에 떨어졌거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할 수 있어.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친구들도 귀화 준비에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었어요. 저희는 서로를 격려하며 힘든 시간을 버텨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축하 겸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공부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무엇보다 함께 추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어디로 갈까? 일본? 아니면 동남아시아? 나르 기자가 물었습니다. 괌은 어때? 한국에서 가깝고 리조트도 좋다고 들었어. 비행 시간도 짧아서 피곤하지 않을 거야. 제가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자밀라가 여행 경험도 많으니까 준비 맡겨도 될까? 친구들은 저를 믿고 모든 여행 준비를 맡겼습니다. 저는 기꺼이 그 역할을 맡았어요. 지난 3년간 여러 나라를 다니며 쌓은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베트남, 일본, 체코, 말레이시아까지 다양한 나라를 여행하면서 여행 계획 세우는 노하우도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항공료를 비교해보고 괌의 호텔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리조트형 호텔부터 시티 호텔까지 가격대별로 몇 군데를 추려서 친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수영장이 있는 곳, 바다가 보이는 곳, 쇼핑센터와 가까운 곳 등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해드렸어요. 모두들 만족해했고 저희는 3박 4일 일정으로 괌 여행을 확정했습니다. 항공권 예약은 제가 모두 담당했어요. 한국 여권을 가진 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과정이었습니다. 여권 번호 입력하고 좌석 선택하고 결제하는 것까지 모든 게 자동으로 이루어졌어요. 수없이 해본 일이라 손에 익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체크인까지 미리 해놓고 좌석도 창가 쪽으로 배정받았어요. 비자는 필요 없지? 딜로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괌은 비자 없이 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작년에도 다녀왔거든.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지난해 현우와 함께 괌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한국 여권 하나만으로 아무 문제 없이 입국했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입국 심사에서도 몇 개의 간단한 질문만으로 금세 통과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호텔 예약도 마쳤고 렌터카까지 미리 준비했어요. 관광지 정보도 찾아보고 맛집 리스트까지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저희 꼼꼼한 준비에 감탄했어요. 저는 여행 일정표까지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공유했습니다. 첫날은 호텔 체크인 후 해변 산책, 둘째 날은 쇼핑과 관광, 셋째 날은 수상 스포츠 체험 등 하루하루 알차게 계획했어요. 와, 자밀라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여행 가겠네. 정말 감사해. 별 말씀을. 나도 친구들과 함께 여행 가는 게 너무 기뻐. 오랜만에 제대로 쉴 수 있을 것 같아. 출발 전날 밤, 저희는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쌌습니다. 각자 카톡방에 사진을 올리며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나눴어요. 수영복, 선크림, 카메라까지 빠뜨릴 것 없이 챙겼습니다. 저는 여행 필수품 체크리스트까지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보내줬어요. 출발 당일 아침, 저희는 인천공항에서 만났습니다. 모두들 밝은 표정으로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어요. 공항에는 여행객들로 붐볐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여행에 대한 설렘 가득한 대화들이 저희 기분을 더욱 좋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제 여권과 항공권을 건넸고 직원은 친절하게 탑승권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라는 인사와 함께 말이에요. 너무나 익숙한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차례가 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항공사 직원이 미라의 여권을 확인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몇 번 더 여권을 뒤적이더니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죄송한데 미국령 괌 입국을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네? 비자요? 그런데 여기 친구는 괜찮다고 했는데요? 미라가 당황하며 저를 가리켰어요.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완전히 놓친 부분이었어요. 한국 여권은 괌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지만 우즈베키스탄 여권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확인하지 않다니 저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저는 급히 스마트폰으로 검색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는 괌 입국을 위해 미국 비자나 ESTA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ESTA 승인은 신청 후 최소 72시간이 걸리고 미국 비자는 더욱 오래 걸렸어요. 당일 출발은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자밀라, 어떻게 해? 나르 기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일단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저는 항공사 직원에게 다시 문의했지만 답은 명확했습니다. 비자 없이는 절대 탑승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다른 항공사도 마찬가지였고 임시 비자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어. 이런 기본적인 것도 놓치다니. 저는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괜찮아, 자밀라.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도 확인했어야 했는데. 딜로바가 위로해 주었어요. 하지만 미라가 조용히 한 말이 저를 깊이 찔렀습니다. 너는 한국인이니까 몰랐겠지. 우리 여권이 어떤 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친구의 말에는 원망이 섞여 있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정말로 몰랐던 거였어요. 한국 여권에 익숙해져서 다른 여권의 제약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 자밀라라도 먼저 가. 우리는 다음에 준비해서 가자. 나르 기자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안 가요. 함께 가려고 했던 건데. 괜찮아. 호텔비랑 항공비 아까우니까 가 있어. 우리도 방법 찾아볼게. 그리고 너 혼자 책임질 일도 아니잖아. 친구들의 배려가 더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결국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혼자 과맹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창밖을 보며 친구들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공항에 남겨두고 온 친구들의 실망한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계속 자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것을 놓칠 수 있었을까요?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그렇게 꼼꼼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입국 조건을 확인하지 않았다니. 친구들이 저를 믿고 모든 걸 맡겼는데 그 믿음을 저버린 것 같아 너무 미안했어요. 괌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와 야자수가 저를 맞이했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입국 심사에서도 한국 여권 덕분에 금세 통과했지만 그 편리함이 오히려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친구들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어요. 혼자 괌에서 보낸 시간은 정말 괴로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름다운 선셋도 맛있는 음식도 모두 무의미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보내려고 했던 시간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미리 만들어둔 여행 일정표를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해변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특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여권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 비자 걱정 없이 항공권을 예약할 수 있는 것, 입국 심사에서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 것까지 말이에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여러 나라의 비자 정책을 찾아봤어요. 한국 여권으로는 190개국 정도를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지만 우즈베키스탄 여권으로는 60개국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차이를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공항에서의 그 순간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친구들이 당황해하던 모습, 항공사 직원의 난처한 표정, 그리고 미라의 그 말. 너는 한국인이니까 몰랐겠지. 그 말의 의미가 이제야 와닿았어요. 저는 정말로 한국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은 의미에서만은 아니었어요. 한국인의 특권에 익숙해져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텔 방에서 혼자 밤을 지새우며 저는 깊이 반성했어요. 제가 얼마나 안일했는지, 얼마나 특권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깨달았습니다. 친구들을 실망시킨 것도 마음 아팠지만 무엇보다 제 자신의 무감각함이 너무 한심했어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아 친구들에게 긴 메시지를 보냈어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제가 배운 것들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친구들이 급하게 ESTA 신청을 했는데 길게는 72시간이 걸린다던 승인이 하루 만에 나온 거예요. 미라가 문자에 흥분한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자밀라, ESTA 승인 났어. 다행이야. 우리 내일 괌 가는 비행기 타. 정말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모르겠어. 운이 좋았나 봐. 긴급 처리 같은 게 있나 봐. 어쨌든 우리 내일 가. 저는 정말 기뻤어요. 혼자 괌에서 보낸 하루 동안 깨달은 것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가진 여권은 내가 얻은 모든 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었구나라는 자각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인이 되는 것은 단순히 편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그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괌 공항에서 친구들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정말 떨렸어요. 어떤 표정으로 마주해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친구들이 하루를 허비했고 급하게 ESTA 신청까지 해야 했던 것이 너무 미안했어요. 드디어 친구들이 도착 게이트로 나왔을 때 분위기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색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서로 안으면서 반가워했을 텐데 이번엔 그냥 어색한 미소만 주고받았어요. 미라는 저를 보자마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고 나르 기자와 딜로바도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다고 했잖아. 이제 왔으니까 재미있게 놀자. 딜로바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남아있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평소 같으면 시끄럽게 떠들며 여행 계획을 이야기했을 텐데 이번엔 모두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너무 견디기 어려웠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 동안에도 친구들은 여전히 서먹했습니다. 저는 미리 예약해둔 사인실에서 함께 지내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따로 방을 잡겠다고 했어요. 아니야, 우리 원래 계획대로 함께 지내자. 그게 더 재미있을 것 같아. 제가 말했지만 친구들은 여전히 주저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단순히 비자 확인을 놓친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친구들과 함께 호텔 근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미리 알아둔 맛집이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음식을 시키고 기다리는 동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친구들,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안일했어요. 한국 여권에만 익숙해져서 여러분의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자밀라, 미라가 저를 바라봤어요. 어제 혼자 있으면서 정말 많이 생각했어. 한국인의 특권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정말 미안해. 그때 나르 기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밀라, 우리가 화난 건 내가 실수한 것 때문이 아니야. 그냥 내가 정말 한국인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서운했던 거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귀화했는지 우리가 다 봤잖아.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말이야.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한국에 온 거야. 딜로바가 덧붙였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친구들이 화난 이유가 제 실수 때문이 아니라 제가 진짜로 한국인이 되어서 그들과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일을 보니까 내가 우리를 잊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았어. 너도 우리처럼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미라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은 다시 예전처럼 편하게 대해주었고 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여행은 그제야 진짜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바다에서 수영하고 스노클링도 했습니다. 쇼핑센터에서 쇼핑도 하고 현지 음식도 맛봤어요.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마지막 날 저녁이었어요. 호텔 해변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앉아있는데 친구들이 각자의 귀화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년에 시험 볼 예정이야. 자밀라가 만들어준 공부 계획 따라서 열심히 하고 있어. 나르 기자가 말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자밀라 덕분에 뭘 준비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됐어. 딜로바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모두 한국인이 되면 또 여행 가자. 그땐 비자 걱정 없이 말이야. 미라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뭉클했습니다. 친구들도 저처럼 한국에 뿌리 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똑같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그 길을 걸어본 사람으로서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도 뿌듯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가진 특권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었고 친구들과의 우정도 더 깊어졌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 순간이 새삼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여권을 내밀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순간 저는 정말로 이곳이 제 나라라는 걸 실감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짐을 정리하고 며칠 후 저는 혼자 한강공원에 나갔습니다. 반포대교가 보이는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며 처음 한국에 왔던 날을 떠올렸어요. 벌써 10년 전 인천공항에 도착했던 그날,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한국어도 서툴렀고 문화도 낯설었어요. 무엇보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첫 직장에서 겪었던 어려움들, 언어 때문에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몇 번의 실망스러운 연애까지. 모든 것이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우를 만나고 귀화를 준비하면서 저는 점점 이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시험을 준비하고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이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 떨어졌을 때의 절망감도 지금 생각하면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그 실패가 있었기에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고 결국 합격했을 때의 기쁨도 더 컸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병원 복도에서 눈물을 흘렸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이 나라에 받아들여졌구나라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그 후 3년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한국 여권의 위력을 체감했던 경험들도 떠올랐어요. 일본에서, 베트남에서, 체코에서 어디를 가든 한국인이라는 신분이 주는 편의와 존중을 느꼈습니다. 프라하 공항에서 정말 한국인이 맞느냐? 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웃으며 귀화 시험 통과했거든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괌 여행을 통해 저는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편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지금 제 손에 쥐고 있는 한국 여권을 꺼내보았어요. 검은색 표지에 태극기와 함께 대한민국이라고 적혀있는 여권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 여권은 단지 종이 한 장이 아니었어요. 힘들었던 시간들,
좌절했던 순간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낸 노력들이 모두 이 한 권의 여권에 담겨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외국에서 온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뿌리 내린 한국인 자밀라였어요. 물론 여전히 부족한 점도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어요. 이곳이 제 나라라는 것을 말입니다. 친구들도 곧 저처럼 한국인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겪게 될 어려움들을 저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더 나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이 땅에서 뿌리 내린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해가 지고 한강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질 때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가진 특권을 더 신중하게 사용하겠다고, 그리고 아직도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잊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현우에게 전화를 걸어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는 제가 겪은 일들을 들으며 저와 함께 웃고 때로는 진지하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밀라, 당신은 정말 멋진 한국인이 되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저는 진짜 한국인이 되어 있었어요. 서류상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완전히 이 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현우와 결혼하려고 해요. 제가 우즈베키스탄 여성에서 한국 여성이 될 때까지 옆에서 묵묵히 지키고 기다려준 현우가 정말 고마워요. 요즘 출산율도 낮다고 말이 많은데 셋만 낳으려고요. 저를 받아준 한국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